안녕하세요. 이유용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직장에 입사를 했을 때 신입사원 입장에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27년 반 동안 일반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를 쓰고 면접을 잘 보고 또 필기시험을 잘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준비를 시키지만 직장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학교에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인이라는 그런 데서 신입사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6가지를 잡았더라고요. 1위가 뭐냐면은 근태,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 여기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1위였습니다. 기존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2위는 뭐죠? 말실수, 특히 상사 뒷담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위는 업무 중에 딴짓하는 것이죠. 우선 같으면 스마트폰을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행동이라든지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됩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말실수.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강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꼭 갖춰야 될 어떤 역량, 전문성이 2위고 소통과 협력이 1위라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신입사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 1위가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부하 직원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나 발언, 특히 전화 응대 실수, 또 이메일 첨부 파일을 빠뜨리는 실수 등등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 저도 신입사원 시절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실제로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제가 한 얘기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의 요점을 분석해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제가 한 얘기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것이고, 제가 한 얘기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종합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입사원 시절에야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인정하고 고쳐야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요, 상사나 선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많이 했던 선배들은 이런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입사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냐? 1위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메모하라. 기억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학교 다닐 땐 필기를 하지만요, 사회생활 하면 반드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시를 하는데 그냥 서서 듣는 사람하고요, 종이 딱 꺼내 들고 적는 사람하고는 신뢰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대답이에요. 상대방이 말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말씀이시죠? 하고 물어보는.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는 사람. 오히려 상대방은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왜 그럴까요? 학교 생활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잘못하면 돈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라. 그리고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라. 제일 나쁜 거죠. 실수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직장 사회에서 잘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반미고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사람을 보면 꼭 인사를 하세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 또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 안 하는 사람. 미안할 때 사과해줘. 사과 안 하고 넘어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고마울 때 고맙다고 감사해줘.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그래서 반미고잘. 그 인간관계에서 기본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직장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요. 두 번째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매우 짧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짧게 질문 같은 걸 했는데 길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장문 단답이냐 단문 장답이냐 이런 것인데 좀 길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친절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 직장의 선배들이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제가 신입사원이 될 4학년 학생들한테 자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늘 복사기 옆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무슨 얘기냐면 복사기 주위가 늘 지저분해요. A라는 사원이 들어온 다음부터 복사기 주변이 달라졌어요. 깨끗해지고. 근데 복사기에 굉장히 좋은 성능,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알려줬을 때 모두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관심 안 가는 공공기구 있죠. 요즘 사무실마다 커피를 이렇게 내려 먹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나서서 정리정돈하고. A라는 사원이 이번에 들어오니까 우리 사무실 뭐가 달라지더라. 금방 알아요. 다들 좋아하는 거죠.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시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이것이고, 시각이라는 거는 just 3시면 3시. 퇴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출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허겁지겁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일을 하는 그런 그 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막 땡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미리 와서 좌석도 좀 준비해주고 또 교수님도 좀 도와주면서 수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대 근무하는 거죠. 땡할 때 들어와서 기계 혼자 돌게 해놓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그때 이제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리 와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교대할 사람이 간 다음에 바로 그 일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직장의 어떤 발전에 큰 그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다.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중도 퇴직을 좀 신중해야 된다. 입사하자마자 퇴직할 궁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긴 근데 앞으로 우리는 9번 직장을 옮긴다는 말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퇴직을 할 때는 이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퇴직했다는 것은 그 사람 커리어에 남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번 겹쳤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회사에 어플라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만둘 것 같은 사람은 뽑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퇴직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되고, 만약에 퇴직을 해야 될 경우라면 자기하고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친구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꽤 했던 선배하고
상의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왜 중도퇴직을 하는 줄 아세요? 상사와 동료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상사하고 동료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이직을 하면, 다른 직장에 가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두 번째, 조직 문화가 나랑 안 맞는다. 진작 알아봤어야죠. 직급 직책의 불만, 마찬가지입니다. 워라밸, 마찬가지죠. 미리 알아봤어야 되죠. 복리후생,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직무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 문제죠. 회사의 비전이 어둡다. 취업해서 이직하고 퇴직할 때는 굉장히 손실이 옵니다. 취업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나하고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직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직장에서요, 자기 가치를 키워야 돼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가치, 그것을 입사하자마자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일이 가치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런 컵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뜨거울 때, 찰 때 불편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손잡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컵이 가치가 커지듯이 어떤 일이든 나를 거치면 달라진다. 가치가 커진다. 이런 느낌을 줘요. 조직 내에서 저 사람 정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가치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